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우리 몸은 수많은 장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위나 간, 폐처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장기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모르는 장기들도 우리 몸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장기가 담낭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교육 아나운서님 담낭 해보신 거 있으세요? 담낭은 아직까지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담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낭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이 담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로 약물로 치료하는 내과와 달리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하는 외과. 외과에서는 각 장기에 얽매이지 않고 외상에서부터 구급질환, 흉부질환, 복부질환 등의 넓은 분야를 다룬다. 하지만 워낙 힘든 분야이다 보니 최근 의학계에선 외과 전공을 꺼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외과는 이제 알기로 힘들고 그리고 위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 수가가 이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근무하고 퇴근한 후에도 뭐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어떤 환자가 생기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뭐 응급실 같은 데서 뭐 환자가 오면 응급진료 보러 가야죠. 또 야간에 수술도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퇴근 후에 어떤 여유로운 생활이 없으니까 요즘 젊은 의사들은 아무래도 지원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밤에라도 또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은 뭐 복막염이 됐다든지 뭐 사고로 장이 파열됐다든지 뭐 배 안에 피가 보였다 이럴 경우 저희들은 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라는 그런 자부심 하나로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수술대에서 오로지 환자와 자신만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외과 의사. 환자의 세밀하고 정교한 신체 내부를 다루는 만큼 그들이 다루는 질환에는 경중이 없다. 특히 환자에게는 수술 자체가 두려움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이제 같은 질환이라도 또 수술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개복을 하느냐, 복강경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배액술만 해서 증상을 좋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환자마다 그 수술할 때 모양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그 수술이 그 환자한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 되고 또한 이게 마지막 치료법이 될 수 있길래 저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균 과장의 진료실을 많이 찾는 환자들은 담석증 환자들이다. 담석증은 식생활의 서구화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평생 담낭에 돌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 담석증 환자는 제가 외과 수련 받고 그럴 때보다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2015년에 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이제 수술 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석증 환자가 한 5만 5천여 건으로 해서 그 전체 수술 중에서 7번째로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우리가 식생활이 좀 서구화되고 이제 연령의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환자는 더 많이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담석증은 발생 위치와 돌의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외과 전문의 윤창균 과장과 함께 담석증과 담낭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 몸속에 돌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요로결석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담석증도 이 발생 비율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특별한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내 몸에 돌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심각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담석증이 어떤 질환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소개해드린 윤창균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담석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뭐
담낭 또 그 주변 기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먼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우측에 간이 있고 네. 그 간 바닥에 쓸개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우리 몸에 우측에 간이 있고 네. 간 바닥에 담낭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 안에서 간내 담간이 있고 그다음에 간 외 담간이 있고 그다음에 췌장하고 췌장간에서 같이 연결돼서 십이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담낭의 기능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금식 시에는 농축시켜 저장하고 있다가 네. 음식이 장내로 유입되면은 담즙을 담간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보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내 담간, 그다음에 담낭간, 담낭, 그다음에 간내 담간은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담낭의 기능이 담즙을 저장하고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담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담즙은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한 500에서 1리터 정도 나오고요. 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지방질 같은 지방질 음식물을 소화를 돕고 흡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 대사와 체내에 필요 없는 담즙 색소 그리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화를 돕고 또 독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담낭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담즙을 저장했다가 십이지장으로 내보내면서 소화를 돕는 기능입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담낭에 일종의 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검진 초음파를 했을 경우에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담낭 용종이라는 병인데요. 네. 담낭벽에 점막층, 내강으로 혹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검진 초음파를 받은 분 중에서 약 7%에서 보이는 흔한 증상으로 용종은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으로 나눌 수 있고 암의 전암 단계인 선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그림에서 담낭이 우리 몸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고 또 크기도 굉장히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곳에 있는 용종을 발견하기가 쉬운가요? 진단은 일단 복부 초음파를 해서 알게 되고요. 그림을 보면요. 이 초음파 사진입니다. 네. 이 간이 있고 간에 붙어서 이 호리병 모양의 담낭이 있습니다. 네. 네. 담낭 안에 이렇게 혹 같은 게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안에 이렇게 하얗게 진하게 보이는 혹이 있습니다. 용종이 보이고. 네.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은 좀 확대한 사진인데 모양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기면 좀 더 나쁜 소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목이 있어요. 달려있는 네, 네. 목이 있나 없나가 또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용종하고 돌하고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네. 용종은 뒤에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돌은 초음파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 그림자가 생기고 환자가 검사할 때 움직이면은 돌은 같이 움직이는데 용종은 벽에 붙어 있기 네.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돌인지 아니면 용종인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그 혹이 생긴다고 하면 그냥 뭐 단순 용종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암의 전 단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용종이 발견되면 그냥 뭐 떼어내는 게 방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수술을 할 건지 네. 그냥 관찰을 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체내에 있으니까 어떤 조직 검사가 또 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나 뭐 CT 사진 갖고 그런 감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악성화 비율은 약 3 내지 8%로 크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거나 이제 담낭한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네. 담낭 용종이 발견됐을 때 증상이 동반되면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요. 네. 바로 제거하고요. 예, 네. 증상은 없지만 크기가 이제 10mm 이상으로 클 때. 크고 네. 그리고 위험 인자가 크면은 수술을 해야 되고요. 네. 또 그리고 크기가 10mm보다는 작지만은 위험 인자가 같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다든지 담석을 동반하고 있다든지 나이가 많다든지 또 10mm보다는 작지만은 네. 갑자기 급격히 커진다든지 또 아까 말했듯이 모양이 나쁜 경우는 담낭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위험 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로 정기 관찰을 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 한 1, 2년간은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고 그 이후에 변화가 없으면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초음파를 시행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사진입니다. 정상 담낭이고요. 간하고 붙어 있어서
호리병 모양의 주머니가 있는데 물주머니같이 생겼죠. 네. 그리고 이 안에 담즙이 들어있는 거고요. 담낭벽이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CT 사진인데 역시 오른쪽에 간이 보이고 있고 요 타원형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게 담낭이고 그렇군요. 예. 네, 그 옆에 이제 뭐 췌장, 뭐 콩팥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CT 사진인데 우리 몸을 이렇게 앞에서 뒤로 자르는 네. 반상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간이 있고 그 간 바닥에 붙어서 담낭이 있습니다. 네, 앞서 담낭 용종이 있으면 담낭 벽에 비유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유란 거는 이제 벽이 붓고 좀 두꺼워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담낭에 다른 질환이 있을 때도 담낭 벽에 비유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담낭 선근종입니다. 과장님, 이건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가 초음파나 CT상에서 담낭벽이 두꺼워질 수 있는 건 아까 말한 담낭 용종, 그다음에 담낭염, 뭐 담낭암. 근데 그 나머지 하나가 아니라 담낭 선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근종은 점막의 상피세포가 증식해서 근육층 내부로 들어가고 근육층이 과증식돼서 두껍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은 모양에 따라서 이 정상 담낭벽이고요. 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쪽만 두껍게 되어 있는 국소형 담낭 선근종이고요. 이건 전반적으로 두꺼워진 미만형. 그리고 분절형은 가운데가 두꺼워지거나 이게 한쪽만 두꺼워진 경우고 분절형은 이것도 암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서 네. 관찰을 요합니다. 네. 네, 다음은 담석증인데요. 이 담석이라는 게 이게 담즙이 굳어서 생긴 일종의 돌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담낭과 담간에 돌이 굳어서 생기는 병으로서 성인 10명, 20명당 1명꼴로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한 100명에 4명 정도 넘는 것 같고요. 예. 네. 미국에서는 한 10명에 1명, 아. 100명이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우리보다 미국에서 훨씬 훨씬 네. 발생 비율이 높군요. 그리고 미국은 또 돌이 사실 콜레스테롤 돌이 많고 네. 미국은 담낭 담석이 많지 우리처럼 뭐 간 담도의 담석은 좀 적은 편이에요. 예. 이제 발생되는 이제 위치가 좀 차이가 있는 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담낭에 이제 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담석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또 어떻게 나뉘는지도 궁금합니다. 담석은 그 성분과 그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데 네. 성분에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인 콜레스테롤 담석, 그다음에 담즙 색소가 주성분인 색소성 담석 이 두 가지 것이 혼합된 혼합 담석이 있습니다. 지방 성분을 많이 섭취하는 서양에서는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고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색소성 담석과 혼합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식생활의 서구화로 콜레스테롤 담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담석 그 사진을 보면은 네. 이 콜레스테롤이 조그마한 것들이 뭉쳐서 전체적으로 큰 돌을 예. 형성하고 있고 네. 요거는 색소성 담석으로 담간 담석인데 흑색을 띠고 있습니다. 예. 요 갈색을 띠고 있는 색소성 담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네. 네. 네, 콜레스테롤 담석과 색소성 담석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그 콜레스테롤 담석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나요? 콜레스테롤 담석은 우리 담즙 성분이 변화가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은 물에는 녹지 않아요. 근데 담즙산에만 녹고 네.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담즙산이 줄어들거나 이러면은 과포가 형성되고 예. 그게 이제 핵화를 이뤄서 담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글동글한 게 막 뭉쳐 있는 것처럼 네. 이제 사진에서도 보였었는데 그렇다면 색소성 담석 이제 아까 이제 까만색이었어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색소성 담석은 이제 흑색과 이제 갈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흑색은 이제 우리 간 경변 같은 간 질환 그리고 이제 피가 깨지는 용혈성 질환 그리고 갈색 담석은 이제 담도 운동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세균 감염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각종 감염이나 만성 간질환, 위절제술로 해서 체담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종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여성들은 한 16% 네. 되고 예, 남성은 그 반수 한 8. 담석 생기는 것이 예, 생기는 확률이 네. 비율이 되게 그리고 높네요. 아프리카기는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동양 그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음. 담석 형성의 요인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말한 인구 통계와 유전학적 인자가 있을 수 있고 비만, 그다음에 체중을 갑자기 뺀 경우,
그 여성 호르몬이 체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점이 잘 생길 수 있고 네. 뭐 회장 질환이나 회장을 절제한 수술, 나이가 들수록 돌이 잘 생기고요. 네. 담낭의 운동이 떨어진다든지 어떤 약제에 의해서 또 담즙산 분비가 감소할 때 기타 이제 뭐 고칼로리 고지방 식이를 한다든지 척추 손상으로 누워 있는 분들에서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색소성 담석의 형성 요인은 역시 인구통계학, 유전학적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피가 잘 깨지는 만성 용혈성 질환, 네. 그다음에 간에 병변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담도의 감염이나 기생충, 그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또 잘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담석 그리고 뭐 색소성 담석 형성 요인의 원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담석증 발생 위험도가 높은 그 흔히 말하는 좀 위험군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 지금 여성분이 훨씬 많은 질환이고, 네. 그리고 뭐 40대 이후에 비만인 사람들, 그리고 임신 횟수가 많으면은 운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잘 생길 수가 네. 있고요. 스트레스가 많거나 폭식을 하는 사람, 아까 말했듯이 또 급격한 체중 감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급격한 체중 감소 다이어트에도 담석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담석이 담낭 안에 있다가 이제 얌전히 있으면 좋은데 그 제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빠지거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그게 문제가 위험하겠네요. 심각할 수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담석의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 이게 임상 증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담낭 안에 있는 거를 담낭 담석이라고 그러고 네. 간내에 있으면 간내 담석, 그다음에 담간에 있으면 담간 담석. 그리고 이 담석이 췌장염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장을 막아서 장 폐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담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만성 담낭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상태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만성 담낭염은 우리 위경련, 가슴앓이 같이 증상이 전혀 없다가 네. 갑자기 명치나 우상부배 심한 통증을 느끼죠. 네. 갑자기. 예, 네. 그러다 환자가 뒹굴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데 네. 이게 짧게는 뭐 2, 30분이지만 길게는 한 4, 5시간까지 갈 수 있고요. 이때 통증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식사를 하거나 네. 또 기름기 있는 식사를 또 많이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또 밤에 또 잘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원인은 내려가는 담낭간에 돌이 막아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응급실에서 이제 환자 보다 보면은 네. 밤에 이렇게 지방 이렇게 삼겹살 이런 거 드시고 기름기 많은 네, 음식들. 오셔서 그 후에 이제 배 아파서 오시는 경우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만성 담낭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성이 급성으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원인은 똑같이 담낭간 입구를 막아서 담즙이 나오지 못하고 그 정체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증상은 비슷한데 이제 좀 더 염증이 더 심해지면 이제 고열을 동반하고 오한이 네. 생기고 뭐 황달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진찰을 해보면 이제 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죠. 복벽 긴장이 있고. 너무 네. 아프니까. 네, 네. 저희가 진찰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약간 종물이 느껴지게요. 네. 혹 같은 게 느껴지고 이렇게 심호 없이 누르면은 심한 압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돌하고 관계가 있죠. 90% 이상이 담석하고 동반되지만 그 외에 외상이나 대수술, 선천성 이형, 뭐 기생충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담낭염이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느 부위에 이렇게 통증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걸까요? 예, 그림을 보면요. 네. 원래 쓸개가 담낭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네.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통증이 심해지면서 오른쪽 어깨, 어깨도 아플 수가 예, 있어요? 등 뒤로까지 오. 뻗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른쪽 어깨 또 등까지 조금 네.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등도 아플 수 있다고 하니까 통증만으로는 담석증을 그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다른 검사가 필요하죠. 저 일단 병원에 오면은 항상 하는 게 이제 혈액 검사,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증가된 거 보고 간 기능 검사에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든지 황달이 생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 네. 또 소변이 진하게 나오고 대변이 이제 뭐 좀 심한 사람은 잿빛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검사도 이제 영상 검사죠. 영상 검사 일단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부 단순 촬영 소견입니다. 담낭이 있는 오른쪽
예, 네. 우측 상복부에 뭔가 의심되는 동그란 동그랗게. 게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담낭 안에 있다고 이걸로 진단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는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담낭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한 15% 이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부 초음파 사진입니다. 간 밑에 붙어갖고 담낭이 있는데 담낭 내부에 아까랑 틀리게 까맣지는 않고 여기 혹 같은 게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가 네. 엄청 큰 것 같은데요? 크기가 여기 재보면 3.79 cm 정도이고 요 뒤쪽으로 초음파가 투과를 못해서 네.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돌이라고 돌이라는 예, 거구나. 돌이라고 아. 할 수 있습니다. 음. 이 초음파는 비교적 이게 저렴하고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안전하죠. 임산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검사이고 또 진단율은 사실 담낭 담석은 CT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점이 이 가스가 많거나 지방이 많아서 뚱뚱하거나 이러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담관, 췌장 뭐 이런 주변 장기는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CT 사진입니다. 네. CT도 오른쪽 간이 있고 간에 담낭이 조그맣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하얗게 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췌장이 같이 보이고 있고요. 네. CT는 이게 콜레스테롤스테론은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색소성 담석은 잘 보이는데 네. 콜레스테롤 담석은 놓칠 수가 있고 아무래도 CT는 주위 장기, 뭐 췌장이나 담관, 그 염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 또 담낭암을 감별할 수는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뿐만 담석이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방사선을 쬐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병원 가면 이제 조영제 그렇죠. 그런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핵의학 검사 스캔도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검사인지 좀 한번 같이 볼까요? 핵의학 검사 스캔은 흔하게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네. 요 사진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혈관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이게 간에서 대사돼서 배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담도하고 담낭이 잘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 식사를 한 후에 요 담즙이 배출되고 지금 없어진 소견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담낭의 기능도 알 수 기능 제대로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건지. 기능을 알 수 있는 검사고. 그게 좋죠, 핵의학 그렇군요. 검사는. 네. 근데 이제 담낭 담석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다고 하던데 이제 비율이 어떻습니까? 좀 많은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발견되기 때문에 네. 담석 갖고 있는 사람은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받는 분은 그 중에 정말 일부고 한 뭐 7, 80%에서는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거나 그렇죠. 치료를 받지 않는 게 훨씬 많을 예. 겁니다. 통증이 없다면 네. 그렇죠. 네. 그 담석의 자연 경과 보면은 한 1년에 1, 2%에서 담낭 절제술을 받고 20년 지나도 한 3분의 2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증상이 있으면 네. 재발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1년에 한 반수, 2년 되면 70% 이상에서 다시 통증이 발견되기 때문에 네. 증상이 있으면 수술을 해줘야 되고 증상이 없는 환자는 이제 관찰을 하게 되면 한 20년에 한 20%에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네. 담석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 유무라고 할 수 있고요. 증상이 있으면은 합병증이 동반되면 응급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증상이 있지만 합병증은 없으면 이제 날 잡아서 계획된 정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 아까 말 담낭에 암이 의심된다든지 네. 용종이나 성근종이 동반됐다든지 그런 분들에서는 정규 수술로 다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돌도 작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경과 관찰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뭐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약을 먹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고 수술도 거의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산부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하면 사실 담석에서 잘 생길 수 있는 소인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증상이 또 애매모호하게 입덧하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임산부에서 이제 요즘 잘 사용되지는 않는데 케노디옥시콜릭 애시드 콜릭산은 금기고요. 그리고 일단 대중치료할 수 있고 염증이 심하면은
환자하고 아기한테 안전한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수술이 금기가 아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환자분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술을 피하려고 하시니까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내과적으로 이제 경구용 담즙산을 일단 사용하기는 합니다. 네, 이 경구용 담즙산은 하는 역할은 콜레스테롤이 포화되는 걸 감소시켜주고 콜레스테롤도 담석으로부터 분산시켜주고 네. 콜레스테롤이 핵화되는 걸 지연시켜주긴 합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성공률이 또 낮고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mm 이하의 담석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충격파 세속술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된 조그만 환자에서 돌이 작은 환자에서 시행할 수 있고요. 잘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낭 절제술 수술로서 특히 이제 복강경이 생기고 나서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고 담도에 담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꺼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개복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들을 먹으면은 그 기존에 있던 돌들이 커지는 걸 좀 막아주는 예, 거죠. 막아주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내과적 치료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피경관 담낭 조루술이 있고요. 또 경피경관 담도 배액술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이 듣기에는 용어가 굉장히 네, 어렵게 네. 느껴지기도 네, 하는데 예, 어떤 치료인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일단 뭐 담낭염이나 담관염이 생겼을 때 이제 치료 원칙은 일단 막힌 데를 밖으로 빼내든지 배액을 시켜줘야 돼요. 네. 배액 시켜주고 이제 증상이 좀 완화되고 관 기능 좀 좋게 되고 그다음에 염증 치료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원인에 맞춰서 돌이면 돌을 제거해 준다든지 뭐 필요한 수술이 있으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름이 그냥 담낭 조루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피부와 네. 간을 통해서 아. 쓸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쓸개가 오른쪽 상복부에 있으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피부 뚫고 간 간 뚫고 뚫고. 관을 그래서 넣어서 경피경관이군요. 예, 예. 담낭 안에 관을 넣어서 담낭에 있는 배액을 빼주는 거고 그다음에 경피건강 담도 배액술은 역시 똑같이 네. 막힌 담도 위쪽으로 피부와 간을 통해서 간을 넣어서 이제 담즙을 밖으로 배액시키는 겁니다. 네. 염증이 너무 심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경우 사용하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수술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 네. 일단 환자 증상 좋게 하고 통증 가라앉히고 그러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네. 그림을 보면요, 이 앞에 사진은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12장에서 이제 거꾸로 해서 철사로 해갖고 관을 넣어서 담즙을 배액시키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밖에서 찔러 갖고서 막힌 데까지 와서 관을 넣어놔서 배액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담낭이 크게 커져 있고 안에 돌이 아이고. 있는 환자에서 이제 밖에서 찔러서 담낭까지 이렇게 관을 넣고요. 네. 그래서 담즙을 배액시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는 시약을 넣어보니까 담낭을 통해서 담낭관을 통해서 이렇게 12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염증은 가라앉았고 증상은 좋아진 상태거든요. 네. 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은 요 시술만 해서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돌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담낭을 떼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아예 절제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네. 네, 진짜 이게 참 의학 기술이 엄청난 발전인데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수술하기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간단한 시술로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복강경화 담낭 절제술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고 화면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담낭에 담석이 있으면 돌만 꺼내지 왜 쓸개를 떼냐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게 네. 쓸개는 아까 말했듯이 특별하게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건 없고요. 담즙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쓸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쓸개를 제거하는 거고요. 담낭을 제거하는 방법은 고전적으로 개복술을 해서 담낭을 떼기도 하고 지금은 거의 다가 이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은 이제 복부에 구멍을 뚫어서 한 5mm, 10mm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을 이용해서 한 수술이니까 수술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작고 네. 또 통증이 적으니까
병원 입원 기간이 짧아지고 빨리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요. 네. 예, 배에 있으면 쓸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구멍을 지금 4개 뚫었는데 크게 하나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절제할 때도. 예. 네. 그리고 이런 개복술은 이렇게 쭉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남습니다. 네. 다음은 흉터 사진인데 이건 5mm 정도, 이건 한 1cm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10cm 정도 네. 되면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복강경 수술과 개복 수술의 차이를 그렇죠. 눈으로 이제 너무 확연하게 있죠. 네,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담낭을 뭐 예방적으로 미리 절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된 경우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통증이 자주 와요. 네.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거나 네. 이전에 있던 담낭염을 앓았거나 췌장염을 앓았거나 이런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담석증이라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많은 분들이나 뭐 석회화 모양의 담낭이라든지 돌이 한 3cm 이상 큰다든지 또 이런 분들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예방적으로 떼고, 그리고 비만 수술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담도에 운동성이 떨어져서 담속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예방적으로 담낭 절제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진짜 담석 때문에 매일 아프셔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진짜 수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담낭을 절제해도 우리 몸에 큰 무리가 되지는 않나요? 그래서 담낭이 없으면은 뭐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담낭 수술하고 처음에는 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설사가 이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수술 후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수술하면서 담도 손상이 있다든지 담도가 묶였다든지 결찰, 그다음에 담즙이 밖으로 복강 안으로 새는 담즙 유출, 네. 그리고 작은 돌이 넘어가서 담간에 들어가는 잔류 담서, 그리고 담낭 절제 후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담낭을 절제한 다음에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 통증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담낭 절제 후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은 이전의 통증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새로운 양상의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담낭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담낭의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도의 질환으로 역류성 식도염, 뭐 위궤양, 뭐 췌장염, 그리고 가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경우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네. 이제 담낭하고 연관돼서는 수술하고 담도가 좀 좁아져서 협착이 있다든지 아까 말했듯이 돌이 남아 있는 잔류 담서, 네, 수술 중에 담낭에 있던 게 담간으로 넘어간 잔류 담서, 그다음에 12장으로 연결되는 부위에 거기 이제 관략근이 기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은 통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즙이 내려와서 장을 자극해서 설사나 뭐 위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담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그 담낭염은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담낭염이 지금 막혀서 담낭이 크게 늘어나서 압력에 의해서 그 괴사가 되고 터져서 천공이 되고 다른 장기와 연결돼서 누공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네. 안에 고름이 꽉 찼을 때 우리가 축농, 그리고 네. 고름은 아니지만 이제 담즙 액이 꽉 차 있는 경우, 이 담즙 색소는 이제 점막에 습스가 되고서 하얗게 된 액체가 차 있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수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담낭염을 자주 앓으면 이제 도자기 모양처럼 담낭이 얇은 벽이 아닌 두껍게 자꾸 앓아서 도자기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 있죠. 이게 담낭염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급성 무담석성 담낭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담낭에 담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플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담낭염의 원인이 한 90%는 담석인데 네. 담석이 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환자실로 누워 있고 위중한 환자에서 이 담낭의 운동성이 떨어지고 계속 누워 그리고, 계시니까. 예.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에서 생기고요. 또 외상 환자 장기간에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정맥으로 영양제가 들어가는 분들은 담낭 기능이 떨어지니까 담낭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또 담독에 외에 큰 수술을 하고 있는 분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염증이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축농, 뭐 괴사, 천공 등이 더 잘 일어난다. 그렇군요. 네, 이제 다음은 담독의 운동 장애입니다.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계속 아픈데 네. 병원에서 초음파를 한다든지 CT, 뭐 MRI 이런 데도 전혀 나타나지 네. 않아요. 증상은 있지만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경우. 이게 기능적인 건데 이제 담도하고 심장하고 연결되는데 관략근이 그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열어주질 않는 거죠. 치료 방법은 이제 약물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역행성 담체관 내시경을 해갖고 거기 담도를 절개해주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영상 검사로도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질환이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그렇죠. 근데 이게 스캔을 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스캔이 그 배출을 돼야 되는데 담도에 나가지 않고 시비가 나가지 않고 머물고 있으면은 있구나. 네. 기능적인 거는 이제 스캔에서 좀 더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이요, 담관염입니다. 이거는 뭐 담관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네. 역시 뭐 담관에서 이제 담질 흐름이 막힌 경우니까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서 담관염을 일으키는 거죠. 그 막힌 원인으로는 그림을 보시면은 네. 담석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기생충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생충 때문에. 네.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 흡충증 네. 잘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담도 양성 악성 암은 아닌데 담도 협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암 종류인데 여기 팽대부, 또 담관, 그다음에 췌장에 이렇게 암이 있을 경우 담즙 흐름이 막혀서 담즙이 고여서 담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담관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오시나요? 증상은 뭐 담낭염이랑 뭐 큰 차이는 없지만 특이한 증상으로 이제 황달이 많이 오죠. 네. 담관이 막혔으니까 네.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황달이 오고 이제 발열이나 뭐 한축된 다르죠. 오한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담관염은 뭐 의식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폐혈증도 더 잘 일어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또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검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과장님? 검사도 이제 아까 담낭염이랑 똑같죠. 뭐 네. 혈액 검사, 그다음에 영상 검사에서 뭐 초음파, CT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일단 CT 사진을 보겠습니다. 아까 담낭염 위치랑 좀 다르게 좀 가운데 쪽으로 해서 담도에 지금 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돌로 인해서 그 위에 많이 늘어난 거예요. 담낭염이 없이도 네. 담낭이 늘어나 있고요. 간도 일부 좀 늘어난, 간 내에 담간이 좀 늘어난 소견입니다. 그리고 요거 담도에 내려오는데 여기서 끊겼어요. 여기서 혹이 있어갖고 여기 담도에 돌이나 혹이 있어서 막혀서 생긴 겁니다. 이건 암 사진인데요. 네. 혹시 간에 뭐 다른 병변들도 동반돼 있고 담낭이 돌도 없고 되게 커져 있어요. 엄청 커졌네요, 네. 진짜. 네.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뭔가가 보이는데 네. 돌 같아 보이진 않고 뭔가 막고 있는 혹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담도 막힌데 아래쪽에 혹이 보이고 있어요. 요거는 암인데 요 네. 팽대부는 더 밑에 있는 암이거든요. 담도가 되게 많이 늘어나 있고 담낭도 늘어나고 담도도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담관이 다 늘어나 있는 소견이죠. 그래서 끝부분 12장으로 연결되는 주위에 암이 있을 경우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인데 담도 내시경이죠. 근데 이제 네. 담도 우리가 하는 위내시경과 비슷한데 내시경이 이제 위를 통해서 12장에 와서 담관이 연결된 12장에서 작은 관을 넣어요. 그래서 네. 이쪽 관을 넘어서 여기다 이제 약을 넣어서 이쪽 안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혹이 있는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거죠. 이건 담도 조응수 실제 소견인데요. 네. 내시경이 와서 여기 담도 입구에서 관을 넣은 다음에 약을 쏘면 여기 지금은 뭐 다른 특별한 돌이나 혹이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돌이나 네. 혹이 있으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장점은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환자한테 조금 아무래도 침습적 시술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와 이제 검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네. 네. 응급실에 이제 배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이렇게 복부 CT를 찍어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담낭염도 발견할 수가 있고 네. 담관염 또 담관암까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배가 아픈데 증상이 명확하지가 않고 진단이 애매모호할 때는 CT를 반드시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단관염의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아까 제가 치료를 말할 때 이제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다는데 담낭 안에 있는 거는 담낭 절제술만 해주면 되고 이제 간내 담석이나 담도 담석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담석은 이제 담도 내시경을 통해서 돌을 제거할 수 있고 네. 이제 간내 담석은 그것도 내시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간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네. 초음파 소견인데요. 초음파에서 담도가 늘어나 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 뭔가 돌이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역행성 담도 내시경을 해갖고 여기 관을 넣었더니 요한이 동그랗게 뭐가 보이네요. 예. 네. 여기서 우리가 염색약을 넣었는데 염색되지 않으니까 동그란 게 있고요. 이게 실제 시행 중에는 아래에 따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담석을 진단할 수가 있고 네. 담간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 12장에서 연결되는 부위에 넣어서 풍선으로 좀 확장을 해요. 네. 아, 좀 넓혀야 되겠군요. 담도를 좀 넓힌 다음에 네. 어떤 기구를 집어넣어서 이 기구 이름이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바스켓. 돌을 잡아서 끌어내거나 예, 부셔서 끌어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담도 담석은 이런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시행한 건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돌을 꺼낸 겁니다. 아. 여기 들어간 데서 지금 돌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내 담석이 있는 경우인데요. 간내 담석은 이제 막힌 부위까지 이 관을 집어넣은 다음에 배액수를 시행하고 거기다 이제 관을 이렇게 두꺼운 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10일, 2주 정도 지나면은 관이 넓어지고 트랙이 형성돼요. 네. 그러면 트랙을 통해서 어떤 내시경을 할 수도 있고 네. 내시경에서 하다가 이제 뭐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암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돌이 있으면 아까 비슷한 바스켓을 넣어서 돌을 부시고 또 깨낼 수도 있고 또 최충격 세척술을 여기서 사용해서 돌을 파괴할 네. 수도 있습니다. 초음파로 깨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요 사진은 돌은 아니고 암 환자인데요. 네. 아까 본 사진은 똑같은 사진인데요. 이게 담낭이 많이 늘어나 커져 있고, 있고. 예, 여기 혹이 보이고 있고요. 예, 여기 막힌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경피 경관을 통해서 관을 넣은 다음에 네.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 내려가지 않고 담관이 늘어난 소견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겸자를 넣어갖고 거기서 조직 검사도 시행할 수 있고 이 환자는 스텐트를 넣습니다. 네. 스텐트를 얇은 관을 넣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펴져서 담즙이 내려갈게 네.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증상 좀 좋아지면 이렇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늘 이 담낭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근데 앞에서 담석증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좀 식생활 같은 것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식이요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규칙적인 식사, 규칙 식사를 해야지 뭐 운동성도 좋아지고 쓰리개도 수축을 하니까요. 그리고 편식 없이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지방, 고탄수화물은 아무래도 담석 생성이 잘 될 수 있고 저담배 식사가 이제 담낭 수축력이 잘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는 게 좋고요. 네, 뭐 과일, 채식, 생선 이런 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아까 말한 민물고기, 네. 예, 민물고기에서 이제 기생충 감염이 생길 수 때문에 익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치나 뭐 우유, 칼슘제 이런 거에 혹시 돌이 잘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걸 복용해도 담석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은 또 괜찮다라는 괜찮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그럼 담석증은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특별한 예방법은 없죠. 네. 예, 우리가 규칙적인 식습관, 그다음에 뭐 규칙적인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식단을 이제 뭐 저콜레스테롤로 해서 채식, 과일 위주로 하고 과식을 하지 않고 다이어트 아까 말했듯이 다이어트를 하면 역시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담낭이 운동을 안 해요. 네. 그래서 돌이 잘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걸 하지 말고 저단백 식이도 아까 말했듯이 담낭 운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담석이 생길 소인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담석증과 그리고 담낭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담석증 환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습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 무리한 다이어트가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도 건강한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